이상성욕. 이상성욕이란 성욕의 양적, 질적 이상이 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포박이 및 포켓몬 가능충들을 최악의 이상성욕자라고 까내렸다. 하지만 정상이란 기준은 언제나 바뀌어왔다. 난 그 정상의 기준을 바꿔보기 위해 지금 유행하는 포켓로그 클래식 모드를 포켓몬 중 그나마 좀 가능 포켓몬들로만 구성해서 클리어해보려고 한다. 참고로 말하자면 포켓몬 이상성욕자들도 각자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들 모두의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여자처럼 보이는 걸 골라봤으니 여러분들의 취향에 안 맞다고 비난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자, 우선 내 취향의 포켓몬을 먼저 골라보겠다. 그것은 바로 카푸누지는 뭔가 인어처럼 생겨가지고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얘를 고르면 엔트리가 6이나 들어서 나머지 포켓몬을 하나밖에 못 고른다. 무엇을 고를까 겁나 고민하다가 펄이를 좋아하는 수상한 인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서 푸오코를 골라봤다. 참고로 얘가 어떤 애인지 모르는 애들 위해 얘 최종 진화체를 보여주자면 이렇게 된다. 거의 펄이 충돌 환장할 만한 생김새 그 자체다. 아무튼 나머지 포켓몬들은 진행하면서 잡든가 해야겠다. 아무 이상 없이 진행하던 중 피카츄가 떴다. 난 솔직히 피카츄는 가능하다기보단 지우의 귀여운 파트너 포켓몬이라고 생각해서 잡을 생각이 없... 가능. 바로 잡아버린다. 아이돌 피카츄는 못 참지. 피카츄 잡고 아무런 이상 없이 진행하던 중 이어롭이 떴다. 이 자식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솔직히 포박이들 중에 이어롭 불어는 없을 거다. 바로 잡아준다. 벌써 엔트리 4명이 찼다. 국밥 특자 먹은 거 마냥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든든한 포켓몬 4마리 데리고 무난하게 스테이지 클리어해 나갔고 후오코는 펄이의 완성, 맛복시로까지 진화를 완료했다. 솔직히 펄이는 내 취향이 아니라 이런 거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긴 하지만 나도 뭐 소라에 갇힌 이상한 애 좋다고 엔트리 넣어놨으니 할 말은 없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달코킨이 나왔다. 이 포켓몬으로 말하자면 짓밟는 걸 주로 하는 여왕님 포켓몬이라고 보면 된다. 여왕님이 짓밟다니 이건 못 참는다. 바로 잡아버린다. 든든한 이상성욕 5인팟이 만들어졌다. 마지막 한 마리 가능 포켓몬을 뭘로 할지 고민이 된다. 그렇게 고민하며 가던 중 드레디어가 떴다. 솔직히 지금 내 엔트리들이 좀 다 기가 셀 것 같은 포켓몬이 많은데 저 드레디어의 청순함이 있다면 매우 완성 맞춤일 것 같다. 자, 드디어 든든한 6마리의 가능 포켓몬이 완성됐다. 엔트리만 봐도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는 게 매우 잘 짜여진 가능충 포켓몬 엔트리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엔트리로 첫 고비라고 볼 수 있는 145라운드 라이벌전에 왔다. 라이벌의 첫 포켓몬은 인텔리레오. 방송하면서 적어도 가능 포켓몬이라고 들었던 것 같다. 진심 포박이들의 세계는 그저 신기할 뿐이다. 저런 애매한 물 포켓몬은 나의 아리따운 카푸누진으로 없애버린다. 다음은 만복지. 살짝 암컷인 척하는 것 같길래 진짜 암컷 드레디어를 내보낸다. 쫄아가지고 레쿠자로 바꾸는 상태. 자신이 없으니 일단 씨앗부터 뿌려준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레쿠자. 드레디어가 맞으면 무조건 뒤질 각이다. 그나마 단단한 우리 이어로브로 바꿔준다. 한 대 맞아주고 바로 냉동빔 써준다. 효과는 굉장했지만 영리는 한 대 맞고 이어로브는 가버렸다. 하지만 영리는 연속으로 기술을 쓰는 등신같은 드래곤 타입 기술, 페어리 타입 있다면 다 피할 수 있다. 개 예쁜 페어리 타입 포켓몬 카푸누진을 내준다. 영린 피하고 무포스로 레쿠자 갈아버려준다. 레쿠자 죽으니까 다시 만복치를 내는 상대. 저런 가짜 암컷 따위 아이돌 피카츄로 상대해준다. 쫀 라이벌 한카리아스로 바꾼다. 하지만 한카리아스도 아이돌 피카츄한테는 안된다. 뭔 기술을 자꾸 쓰지만 아이돌 피카츄는 맞지 않는다. 드레인 키스로 죽여버려준다. 키스 맞고 기절해버린 한카리아스. 아마 이 녀석도 새로운 것에 눈을 떴을 것이다. 다음 플라제스. 솔직히 난 저 포켓몬 잡고 싶었는데 야생에서 안 나온 덕분에 못 잡았다. 라이벌 저놈도 가능충으로 지금 엔트리 짜다가 나 이겨보겠다고 레쿠자 넣은 걸로 추정된다. 아무튼 저런 놈 따위 아이언테일로 한방에 보내주고 남은 만복치와 닭돌기도 10만 볼트로 한방에 컷. 역시 사랑을 담은 포켓몬 엔트리에 이길 놈은 없다. 이렇게 또 라이벌 갈아버리고 진행하던 중 이어롬 나이트란 아이템이 떴다. 이런 미친 이어롬 메가지나가 떠버렸다. 바로 메가지나 시켜준다. 안 그래도 가능했던 이어롭이 찢어진 스타킹 헬창 이어롭이 되어버렸다. 진심으로 가능 포켓몬이 되어버렸다. 이 메가 이어롭만 있다면 무한다이노 깨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자, 그럼 무한다이노 가기 전에 4,000원과 챔피언을 깰 차례다. 난 참고로 골드 버전하고 DP 버전만 해봐서 나머지 4,000왕들은 어떤 애들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 헤딩해보고 판단해봐야겠다. 첫 4,000왕은 굉장히 힙해 보인다. 힙하게 패서 이겨준다. 다음 4,000왕은 야청. 매우 누님 같은 스타일이시다. 지금 포박이 컨셉 잡느라고 까먹고 있었는데 난 저런 분이 타입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내 타입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 바로 승리한다. 그 다음 4,000왕은 가면 쓰고 있는 여자아이처럼 보인다. 뭔가 4,000왕들이 다 여자들인 걸로 보인다. 매우 좋은 현상이다. 바로 정복해주고 다음 4,000왕을 만나러 간다. 이런 젠장 4,000왕이 다 여자는 아니었다. 마지막 4,000왕은 남자였다. 매우 실망스럽다. 드래곤 타입 4,000왕이길래 여신 카푸누진으로 다 이겨준다. 이제 남은 건 챔피언분이다. 이번 챔피언의 이름은 단델. 뭔가 주밥같이 생겼다. 당연히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피드 최상의 에이스번이 나오고 거다이믹스 비행 테라 스타일 리자몽이 나온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리자몽 집어넣게 만들었더니 이번엔 전설 포켓몬 자시안이 나온다. 개망했다. 하지만 내 가능 포켓몬들이 못 이길 포켓몬은 없다. 무조건 이긴 대충 20트 정도 하고 타임스톤으로 1087쪽의 미래를 봤지만 내가 이기는 미래 따윈 없었다. 단대는 최악의 챔피언이다. 하지만 나의 가능 포켓몬 챌린지는 끝나지 않는다. 한 번 더 새로운 엔트리로 도전해봤다. 이번엔 아이돌 피카츄, 마폭시, 누리렌으로 시작을 했다. 참고로 이 누리렌도 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생김새를 지녔다. 개인적으로 마폭시보단 예뻐 보인다. 나도 점점 펄이에 스며드는 게 아닐까 싶어서 좀 무섭다. 아무튼 이 포켓몬들에다가 이어롭으로 진화시키려고 이어로를 잡았는데 하도 이어롭으로 진화 안 하는 게 이상해서 시청자들한테 얘 진화를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만 친밀도인가가 올라야 진화를 한다고 했다. 이어로일 때 딱히 타입이 아니어서 전투에
애초에 안 내보냈는데 츳된 것 같다. 그냥 이어로브로 지나는 거 포기하고 얘를 샌드백으로 써야겠다. 그 다음은 준전설 비리디온을 잡았다. 누구 잡아야 하나 하면서 고민하다가 억지로 잡은 포켓몬이다. 자세히 보면 은근 예쁘다. 진짜 포켓몬만 쳐다 보니까 정신상태가 이상해진 거 확실해진 것 같다. 그리고 여기다가 달코킨이 들어가 있다. 달코킨은 엔간에서 뺄 수가 없다. 아무튼 이 라인업으로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 풀 포켓몬이 2마리나 있어서 좀 언밸런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포켓몬들로 어떻게든 4천왕도 깨고 챔피언까지 깨버렸다. 드디어 무한다이노전 최대 고비 195라운드 라이벌전까지 왔다. 근데 이번 라이벌 포켓몬들 라인업이 그닥 안 좋아가지고 어렵지 않게 클리어를 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고비는 무한다이노뿐이다. 처음 무한다이노 깼을 때 콜로솔트에 소금절이빨로 깼었는데 이번엔 콜로솔트 없이 나의 예쁜 포켓몬들로 깨볼 테다. 근데 비리디온 이놈이 가진 기술 전부가 무한다이노한테 반감이다. 그냥 난 한 마리 없이 무한다이노랑 뜨는 느낌이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마폭시 말고 무한다이노한테 딜을 넣을 수 있는 애가 없다. 진짜 10트 정도 도전해보고 또 타임스톤으로 1300조 가량의 미래를 보고 온 결과 이 라인업으론 클리어할 수가 없다. 다시 도전하기로 맘먹는다. 내가 봤을 때 새로운 포켓몬을 라인업에 넣어야 될 것 같다. 이번 스타팅은 늘 하던 대로 마폭시에다가 누리렌을 넣고 새롭게 두드리짱을 넣어봤다. 시청자들이 두드리짱을 보고 저건 롤이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별 수가 없다. 깨려면 취향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 참고로 내 취향은 가슴이 큰 운동하는 여자다. 어떤 포켓몬이 떠오르지 않는가? 그렇다. 그 포켓몬을 만들기 위해 또 이어로를 잡았다. 저번 트라이에서 이어로를 치나도가 달려가지고 이어로브로 진화를 못 시켰으니 치나도 쌓일 때까지 이어로를 애지게 내보냈다. 겁나 진화 안 해가지고 가슴 졸였는데 결국 진화시켰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어로이라는 귀여운 포켓몬이 나에게 애정도가 높아져서 이어롭이 된 걸 보면 이어롭도 나에게 관심 있는 게 분명 미치겠다. 점점 심연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다시 한번 나를 잡아야 되겠다. 아무튼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하여 다시 4천원까지 왔고 4천원까지 온 나의 포켓몬 라인업은 마폭시, 누리레느, 두드리짱, 이어롭, 드레디어, 입치트다. 이번에 길이 잘 나와가지고 입치트라는 새로운 포켓몬을 잡아봤다. 이 친구가 왜 가능 포켓몬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세히 보면 이 친구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게 매우 귀엽다. 뭐 두드리짱이랑 좀 이미지가 겹치긴 하는데 솔직히 잡을만한 가능 포켓몬이 없어서 반강제로 잡은 느낌도 있다. 게다가 같은 타입인 두드리짱도 있어서 얘는 살짝 샌드백으로 쓰는 중이다. 아무튼 이런 라인업으로 4천원까지 다 클리어하고 챔피언이 나왔다. 챔피언은 테사라는 머리카락이 신기한 친구였다. 난 솔직히 단델이 최강이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챔피언은 다 등신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 새끼가 미라이돈이라는 전설 포켓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새끼가 리얼 또라이였다. 그냥 내 포켓몬이 다 한 방에 뒤진다. 그래서 이번에도 포기하려고 했고 방송 켜가지고 이 챔피언의 극악무도함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미라이돈이 양심 없는 놈의 공격이 2번이나 빗나가며 내가 이겨버렸다. 이건 신이 주신 기회다. 이 가능 포켓몬들로 클리어각을 보여주겠다 라고 생각한 이망은 195라운드 라이벌을 만나며 살짝 꺾여버렸다. 이 새끼 라인업이 고릴타, 꿈트렁, 메가레쿠자, 드래펄트, 불카모스, 야부엉이다. 하나같이 스피드가 개빠르다. 그리고 내가 풀타입이 개쓰레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인식을 이 고릴타의 우드해머라는 기술이 깨버렸다. 우드해머 한 방이면 강철타입도 반피 이상이 날아간다.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여기다가 메가레쿠자 이 새끼는 스피드가 존나 빨라서 성공을 절대 뺏기지 않는다. 솔직히 이 극악무도한 새끼들 때문에 의지가 꺾일 뻔했는데 새로 고친 겁나해가면서 이 친구의 패턴을 파악했고 대략 1시간 동안 트라이한 결과 무조건 승리하는 경우를 발견했다. 우선 이 새끼 시작하면 무조건 우드해머를 쓰니까 우리의 샌드백 입치트로 맞아준다. 그리고 입치트가 나오면 상대방은 강철 타입 꿈트렁을 낸다. 그리고 꿈트렁을 대비해서 나도 바로 불속성 마폭시를 낸다. 그러면 상대방은 고스트 드래곤 타입의 드래펄트를 낸다. 드래펄트를 대비하여 패류 공격 문포스를 한 대 먹여주고 상대방이 마폭시를 겨냥해서 고스트 타입을 쓰러 아무튼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라이벌을 이길 수가 있다. 자 이제 라이벌도 이겼으니 남은 건 무한다이노뿐이다. 무한다이노는 독드래곤 타입이다. 그래서 그 둘 다에게 무효를 받는 강철 페어리 타입을 내면 무한다이노는 공격도 못하고 버프만 써야 하는 신세가 된다. 근데 그 버프를 계속 중첩시키면 나중에 얘 2페이지 들어갔을 때 내가 피를 깎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나도 디버프를 써야 된다. 근데 내 포켓몬 중에 디버프 스킬 있는 포켓몬이 있던가? 그렇다. 샌드백으로 쓰던 우리 입치트가 거지두름이라는 특수방어를 2랭크나 떨어뜨린 스킬이 있던 것이다. 지금까지 샌드백으로 쓰이던 입치트는 거지두름으로 미친듯이 무한다이노의 특방을 깎았고 결국 이 특방 깎은 것 덕분에 마폭시의 사이코키네시스로 무한다이노를 잡는데 성공한다. 그렇다. 이 가능충 포켓몬들로 클래식 모드를 깬 것이다. 내가 이렇게 가능충 포켓몬들로 클래식 모드를 깼으니 지금부터 정상 성욕의 범주는 포켓몬으로 기준이 변경될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포박이들을 일어나라. 지금부터 포박이 시대가 도래한다. 다들 가능충으로 클래식 모드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